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관세 불확실성에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S&P 500은 0.1% 하락, 나스닥은 보합, 다우는 0.4% 빠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을 관세부가 최종 데드라인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강경 발언이 나올 때는 실제로 협상 카드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8월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구리 수입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리 선물이 무려 13.2%나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구리 생산업체들이 3에서 4% 정도 올랐습니다. 구리는 AI 인프라, 전기차, 재생에너지 모든 곳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공급 제한하면 미국 내 모든 산업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정치적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구리 관련 투자는 당분간 매력적일 듯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제약 수입에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1년 반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머크 화이자 등 대형 제약사들이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또다시 22만 5천 주를 매도해서 약 3,550만 달러를 현금화했습니다. 주가는 1.1% 상승했습니다. 황 CEO의 지속적인 매도가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이건 정해진 매도 계획에 따라 주가가 오를 때마다 매도가 되는 것입니다. AI 투자 열풍이 계속되는 한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은 견고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말 S&P 500 목표를 6,600으로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3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업 수익성 회복력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주요 투자은행들이 동반 상향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기업들의 적응력을 높게 평가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오스틴 로보택시 시범 운행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우버와 리프트 같은 기존 차량 공유 업체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프트가 2.4%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다는 시장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당분간 기존 차량 공유 업체들이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투자에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공급망 전략을 담당하던 사비 칸을 새 COO로 임명했습니다. 현 COO 제프 윌리엄스는 디자인팀과 애플워치, 헬스케어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건 애플의 전략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사라고 봅니다. 공급망 전문가가 COO가 된다는 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애플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관세 시대에 맞는 조치라고 봅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인텔이 오레곤 캠퍼스에서 529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2만 명 중 감축의 일환으로 주가는 7.2% 급등했습니다. 인텔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비용 절감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인텔의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 학교에서 뒤처진 기업이 앞서가는 기업을 따라잡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메타가 레이벤과 오클리 브랜드를 가진 에실로룩소티카에 35억 달러 규모로 지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AI 스마트 글래스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의 AI 글래스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레이벤 AI 글래스가 200만 개 이상 팔렸다고 하니 웨어러블 AI 시장에서 애플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 파트너십이 메타의 메타버스 전략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관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적응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특히 AI와 관련된 투자 흐름은 변하지 않고 있어서 기술주의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성투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텐입니다.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의 계좌를 세팅을 해놓고 실제 운영과 똑같은 환경하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신규 포지션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같이 잘 운영을 해서 좋은 수익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애플, 구글,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초기 포지션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가부터 보시죠. S&P 500 지수입니다. 저는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주가까지 다 정배열이 이루어졌죠. 이런 시기에는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갈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제 좀 빠졌고요.
근데 이제 과거 경험치를 보면 이때도 연초인데요. 다 정배열이 됐습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 50일, 20일 주가까지 이렇게 정배열이 됐을 때, 야, 이제 끊임없이 가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주가는 조정을 받는다, 눌림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도 한번 정배열이 난 적이 있습니다. 200일, 50일, 20일 주가. 하지만 거기서부터 또 꺾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난다 하는 게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는 거랑 반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정배열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이나 8월에는 분명히 조금은 접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지금 이격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조금 장은 조정기에는 접어들어 있다. 그리고 이 MACD 선을 보더라도 고점이 조금은 낮아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는 올라간다. 그럼 이게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지게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인 S&P 500 지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그림입니다. 정배열이 완성이 됐고요. 근데 과거에 봐도 정배열에서 깨졌고 또 정배열에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정배열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한 번은 깨질 거다. 이격이 너무 심하다. 좀 쉬어야 된다. 그리고 MAC도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시장은 좀 쉴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저희가 7월서부터 계좌 운용을 시작합니다. 이 계좌는 103,466불, 즉 6월 달에 좀 3,400불 정도 벌었죠. 그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매매는 유나이티드 헬스를 추가할 겁니다. 왜 6월 초부터 유나이티드 헬스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분할 매수를 해서 총 자산의 5%를 투자할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한번 들어갔고 사실은 어제 제가 더 이제 포지션을 1000브러치를 더 쌌습니다. 그래서 좀 2번 들어갔고요. 8, 9, 10월 들어가면 포지션이 완료가 됩니다. 리스크는 총 자산의 2%를 리스크로 합니다. 즉 평가 손실로 따졌을 때 40%가 되면은 저희가 포지션을 청산할 겁니다. 40% 되기 전까지는 청산을 안 한다. 이렇게 보고 타겟도 있습니다. 이 R이 뭐냐면 리스크 대비 2배. 즉 마이너스 40%를 리스크를 지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플러스 80% 도달할 때는 반을 청산을 한다 하고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 놓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 그래프입니다.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갭으로 빠지고 또 오다 갭으로 또 빠져서 지하실 2층, 지하실 3층까지 내려왔는데요. 현재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303불 71전에 있습니다. 어제 시초가에 매매를 해서 체결을 시켰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6주가 됐는데 보시면 타겟은 아까 2R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540불에 놓여 있습니다. 540불이 어느 때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여기 갈까?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충분히 여기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로 해가지고 지금 포지션을 진입을 했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박스권이 그려지잖아요. 이 박스를 돌파하는 순간이 사실은 상방으로 돌아서는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박스를 그려놓으시고 그걸 지키다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실린다. 이 정도로 거래가 실린다. 그럼 무조건 추격 매수 하셔도 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같이 진행하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분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주가 평단이 305불 95전이 됐습니다. 아직은 약간 평가 손실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초가 되면 1000불을 추가 매수할 겁니다. 자, 이걸로 유나이티드 헬스는 추가 포지션을 진입을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포지션입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는 213불 선에 와 있는데요. 플러스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연초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계속 보이다가 결국은 30% 마이너스까지 4월 초에 찍고는 좀 반등을 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한 14% 선에 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주식입니다. 관세 문제 때문에 계속 못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곧 해소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왜 사느냐 하는 거를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 모델을 봐야 됩니다. 무슨 지표가 아니라 이제 그 재무 성과라든지 뭐 손익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야 되지만 이런 주식은 워낙들 좋기 때문에요. 일단은 사업 구성을 보고 이 사업 구성이 앞으로도 탄탄하게 지켜질 거냐 하는 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애플의 사업 모델은요, 일단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매출 구조를 우선 보시면요, 아이폰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크고요. 이게 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이 25% 정도 됩니다. 서비스가 뭐냐? 아이폰이라든지 뭐 앱스토어라든지 애플 뮤직이라든지 아이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죠. 되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하고 맥하고 아이패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익 부분으로 보면 아이폰의 마진은 한 25% 정도 되는데요, 서비스 부분의 마진이 40%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돈을 버는 거는 이쪽 서비스 부분에서 더 큰 돈을 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가 점점점 확장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애플은 아이폰을 팔고 그거로 인해서 서비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뭐 애플 워치라든지 뭐 저 이어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앱스토어에서 앱 다운받아서 쓰고 아이클라우드에 사진 올리고 뭐 파일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이게 생태계에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스위칭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이폰을 쓰다가 다른 폰을 쓴다? 그러면 지금까지 써오던 맥하고 연동되는 것도 안 될 테고 워치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시장은 거의 미국 사람들은 아이폰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중국에서 자꾸 밀린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보면 벤츠 타던 분이 뭐 제네시스 좋다고 제네시스로 다 갈아타십니까? 아닙니다. 벤츠 타시던 분은 계속 벤츠 타시고 BMW 타시던 분은 계속 BMW 타십니다. 이런 것처럼 프리미엄 브랜드는 뭔가 큰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실은 아이폰은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탄탄하게 자리를 매김할 거다. 우리나라도 물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계속 아이폰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애플은 지금 여러 가지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 있지만 이게 해소가 되는 순간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점 매수를 한다는 전략으로 애플을 선택하고 애플을 트레이딩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먼저 측정을 하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측정한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에 따르면은 현재 페어 밸류는 238불 60전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가격이 209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는 언더밸류 됐다. 그래서 물론 좋은 얘기죠. 그리고 퍼도 좀 봅니다. 퍼는 보통은 상대 이제 주식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넷플릭스나 마이크로소프트는 훨씬 싼 퍼에 있고요, 메타하고 비슷한 퍼에 있고 알파벳보다 조금 더 비싼 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들하고 비교해봐도 퍼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또 주식을 볼 때 뭘 보냐면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프라이스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프로입니다. 이 프로들의 포캐스트를 보면은 저도 같이 인지를 하면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애플의 주가가 209불에 놓여 있는데요,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은 229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9% 정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장 높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300불, 그 다음에 가장 낮게 보는 애널리스트가 173불. 그래서 사실은 하단에 지금 주가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주식을 살 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지금 주가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계속 빠지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박스가 하나 보이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렉탱귤러 쉐입이라고 해서 벌써 이게 요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는 순간이고, 사실은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상단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봉으로 뚫어주면 그때가 매수 시그널입니다. 근데 어제 음봉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전략은 이렇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오늘 동시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1시간 후에 장 시작되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일단 이니셜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박스권 상단이 뚫리는 순간 이게 215불 선입니다. 그래서 215불이 돌파를 하면은 추가로 진입을 하고, 목표가는 이 위에 있는 236불 선이 1차 목표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단으로 만약 빠진다 하면은 여기에 50일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이 놓여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 위에 있고요. 그래서 50일, 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한다. 그게 한 202불 선 정도 됩니다. 그럼 그때 추가로 더 매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렉탱귤라 하단이 또 있습니다. 여기 터치하면 추가로 더 매수를 해준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애플을 운용을 개시를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3% 일단 매수를 합니다. 매수 후에 215불 돌파 시에는 2% 추가 매수하고요. 202불 하단으로 터치하면 2% 추가 매수하고 193불, 이게 아까 렉탱귤라 바닥 수준입니다. 거의 3% 추가 매수를 한다. 그리고 총 자산의 10% 미만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요. 리스크는 손절매는 없다. 왜냐하면 애플은 워낙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이앤홀드해서 가지고 가도 큰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초장에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타겟 가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36불 도달할 때는 30%를 청산을 한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고, 오늘 장 개시하면 포지션 진입하고 이 룰에 따라서 저희가 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구글입니다. 구글 너무 좋은 종목인데 많이 눌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9불 선에 와 있는데요. 연초에는 한 10% 정도 오르다가요, 쭉 밀려서 4월 초에는 22%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 되면 꽤 많이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선 구글도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글은 검색 독점 데이터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구글 하면 생각나는 거는 서치 엔진이죠. 검색 엔진이 총 매출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시는 게 뭐죠? 유튜브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 하는 건데요. 유튜브가 11.6%가 구글이 매출을 획득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또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검색 엔진에서 한 2천억 달러 정도 버는데, 그게 아이폰 팔아서 2천억 달러 정도 법니다, 매년. 그래서 구글은 검색 엔진으로 2천억 달러, 아이폰 핸드폰 파는 만큼 벌고 있고요. 유튜브가 한 400억 달러 정도 되고, 클라우드가 한 4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도 꽤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이.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있는데, 유튜브를 좀 띄워놓고 보면 저는 이걸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매출이 한 406억 달러 정도 합니다. 유튜브 매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넷플릭스 보면 여기는 자체 제작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유튜브는 자체 제작 안 하죠. 모든 유튜브 영상은 일반인들이 만들어서 올려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유튜브 앞으로 계속 존속할까?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뭐 채널들 다 있지만 그런 데들은 기존에 있는 컨텐츠들 사다가 올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차별화하려고 넷플릭스는 자체 제작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항상 신선한 개인들이 만든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은 사실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구글의 검색 엔진하고 유튜브는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다른 회사가 넘볼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알파벳은 구글은 앞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쌉니다. 그래서 구글 하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보더라도요, 와 진짜 쌉니다. 캐시플로우 모델로 볼 때 292불이 적정가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176불에 있죠. 무려 40%나 언더밸류 됐습니다. 이거는 박앤세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사라고 합니다. 펄을 또 보더라도 메타에 비해서 굉장히 싸고요. 근데 다른 소형사들에 비해서는 좀 펄가 비쌉니다. 이거는 대형주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다른 대형 IT주들보다는 훨씬 싸다. 그래서 이제 펄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프라이스를 보면은요, 지금 201불이 타겟 프라이스입니다. 근데 구글이 지금 176불에 와 있거든요. 하단 제일 싸게 본 애널리스트가 160불이에요.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본 애널리스트가 250불을 보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한 50% 정도 올라가는 선이죠. 그래서 저는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하기에도 굉장히 싼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우리 많이 눌렸다가 지금 하향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점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상향 추세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현재는 176불에 있어서 오늘 시가에 제가 3%를 매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180불이 맥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선이 되는데, 그거를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3%를 더 추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으로는요, 172불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선이냐, 지금 200일 2평이 약간 위쪽으로 이제 돌아서려고 합니다. 200일 2평 자리입니다. 그래서 172불 근처에 오면은 다시 추가 매수를 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초기 3% 매수를 하고요. 이건 전체 자산의 3% 말씀드리는 겁니다. 180불 돌파 시에는 3% 추가 매수하고, 172불 터치 시에도 3% 추가 매수한다. 그리고 구글은 총 자산의 10%만큼 투자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애플과 똑같이 리스크 관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장기 보유할 주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타겟이 있습니다. 200불 도달시, 즉 200불이 뭐냐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적정가입니다. 200불 도달시에 산 물량의 30%를 청산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 장 시작할 때 유나이티드 헬스는 어제 포지션을 실었고요. 오늘은 애플과 구글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세븐 주식들, 이런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현재 가격이 싸냐 비싸냐도 판단을 하면서 계속 포지션을 싣고 트레이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높은 가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내려오면 이제 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사로는 어제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이 포트에는 하루 더 지켜보고 테슬라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고 시장이 반응하는 정도가 어떤가를 보고 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테슬라는 내일부터 매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고, 트레이딩이 완료가 되면 그걸 정리를 해서 그 다음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포트 관리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익 좀 많이 나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맥세븐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기회가 오는 종목이 있으면 그거를 왜 이렇게 사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건가,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타겟은 어느 정도 가져갈 건가 하는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 모의 계좌에서 운용을 하면서 그 운용한 결과를 봐야지, 만약 이 주식 좋습니다 하고 했다가 나중에 오르면 제가 맞았습니다, 혹은 빠지면은 조용히 그냥 다른 주식도 추천하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투자라는 거는 항상 60%에서 65% 정도 승을 하면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 승은 없다,
60% 55% 정도 윈 레이셔를 가지면 굉장히 좋은 거다. 단 뭘 해야 되느냐? 벌 때 많이 벌고 로스컷 할 때 적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